선생님의 죽음 이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사건이 알려졌죠. 저희도 전해드렸고요.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20년 차 교사였는데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 숨진 교사가 겪었던 상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무려 4년 동안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인데 동료 교사의 증언을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교장, 교감 찾아와서 뭐 무릎 꿇게 해가지고 뭐 한다든가 뭐 이렇게 가만 안 두겠다는 식에 대한 협박, 교육청에도 민원 꾸준하게 넣겠다는 그런 협박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숨진 교사가 직접 작성했던 이제 교권 상담 신청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보면 이게 접수가 2022년에 접수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다음에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란 게 2020년이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 교권상담 신청서를 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혐의 이후에도 계속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 선생님께서 교권 상담 신청서에 썼던 내용은 전 담임인 저에 대해 현 담임에게 나쁘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되게 문제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건은 2019년에 이 고인이 된 선생님이 1학년 담임을 했을 때 벌어졌는데요. 이때 유독 이제 친구들에게 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그 학생을 이제 지도하다가 조절이 안 돼서 교장실에 보낸 일이 있었는데 네. 그 다음 날 이제 학부모가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사과 요구하면서 아동학대를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네. 2020년 10월에는 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관련된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이제 4학년이 된 2022년까지 이 학부모의 일종의 갑질이나 교권 침해가 지속이 됐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선생님은 담임을 하지 못했는데 네. 교과 전담으로 이제 어느 한 층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4학년이 된 아이들이 이제 같은 층에 오자 이 선생님과 분리하게 해달라, 이 선생님을 다른 층으로 배치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실 일일이 뭐 이렇게 근무하는 층 예. 공간까지 이제 간섭을 한 거거든요.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있었던 상황. 그리고 뭔가 이 문제 제기했던 학생이 사실 한 명이 아니었는데 예. 그 여러 명 학생들의 어떤 형제 자매들도 같은 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제 자매들에 대한 어떤 그 교과 과정의 어떤 교육 활동도 좀 부당하다 이런 예. 식의 민원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민원이 계속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단 이 숨진 교사가 학교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전교사 노조 측의 얘기를 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 당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을 했으나 이것이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선생님은 그 끝까지 혼자 싸우든지 아니면 계속 소가리를 하면서 감내에 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숨진 교사가 남긴 그래도 관련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도 민원이지만 혼자라는 것에 굉장히 압박이 강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네. 숨진 교사가 남긴 이제 설문에 남긴 글 중에 일부를 보면 그 네. 내용이 좀 잘 드러나는데요. 그 당시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저 혼자 가족들 도움을 받으며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보호가 아니라 회사의 비난을 제일 먼저 받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교사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네. 이 부분과 관련되어 생각을 해보면 악성 민원으로 인한 어떤 심적 고통은 우리가 충분히 4년 동안 고통스러웠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교권상담 신청서에도 나와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저는 또 글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결국 이런 악성 민원들이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사의 보호가 아니라 비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소속된 곳에서 어떤 안정감을 느끼려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예. 뭐 보호받고 지지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이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좌절감으로 이제 느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이 소속된 곳에 있었던 어떤 권한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예. 뭐 보호 이런 것들이 좀 충분치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던 걸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학교 앞으로 항의성 근조 화환이 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의성으로 교장이라든가 관리자들을 향한 항의의 문구가 달려 있는 화환들이 조화들이 도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얘기할 부분이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분노가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고 알려진 학부모들에게도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또 성격이 약간 달라지는데, 뭐 이들이 운영한다고 지목됐던 식당 그리고 미용실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빼곡하게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비판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고요. 이제 케첩으로 입구를 뿌려놓기도 하고 이런 식의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게를 이제 내놓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또 이 상황은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교사가 사망하게 되었고 그 원인이 뭐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이 분노가 그 학부모에게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음식점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미 영업 중단을 알리고 가게를 내놓은 상황이고, 네. 미용실도 뭐 벌점 테러로 1점이 가까이 돼서 거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이제 지경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법적으로 제재가 이제 가해져야 되고 처벌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그 일련의 과정에서 그것들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사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고 뭐 정의를 실현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이제 불러일으켜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런 정보들이 네. 이제 나가면서 이게 2차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확인이 아직 네, 다 되지 그렇죠. 않은 상황이잖아요.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무분별하게 부정확한 사실이 막 유포되다 보니까 예. 사실 무고한 사람이 정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런 무분별한 이제 사적 제재가 결국은 사회 혼란이랑 이제 폭력 상황까지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